네, 오늘 시장 분위기 먼저 보겠습니다. 코스피 상승 출발했고요. 코스닥은 예상 체결 지수에서는 플러스였는데 지금은 약보합 수준 지나가고 있습니다. 그래도 유가증권 시장에 외국인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. 선물 쪽은 매도네요.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? 네, 우선은 이제 오늘 좀 특정 섹터들이 이제 오전장 시작하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, 이제 장 시작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이 유리기판 쪽 그리고 이제 어제도 강했었던 그런 이제 전염병 관련주들로 이제 수급이 좀 분산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. 전체적인 느낌은 사실상 어제의 분위기와 조금 비슷한 양상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코스피는 오늘 이제 외국인이 이제 좀 순매수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. 오늘은 아마 이제 유리기판의 어떤 날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워낙에 이제 CES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 그리고 거기서 보여준 것도 상당히 좀 많았었고 또 호평까지 또 받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어떤 흐름들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피 200에서도 좀 보게 되면은 뭐 반도체라든지 결국에 이제 CS 관련주들이 어제 말씀드렸던 연속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하이닉스도 오늘 이제 급등 한 4%대 상승이 좀 나오면서 드디어 이제 20만 원 선을 강하게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. 지금 구간대에서부터는 이제 또 정고점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조금 눌렸었던 뭐 삼양식품, 식품주 쪽도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요. 특히나 이제 그 기아 같은 경우에 자동차 쪽도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었습니다만 다시금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조금 상당히 긍정적인 좀 편이고요. 뭐 이제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그리고 화장품 쪽도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스피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이 지금 힘을 조금 잘 못 쓰는 이유가 결국에 이제 그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조금 이슈, 노이즈가 있었던 또 젠슨왕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발언을 했었죠. 그래서 앞으로 양자 컴퓨팅이 이제 개발이 되려면 최소한 15년에서 또는 30년까지 걸릴 수 있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했던 만큼 코스닥은 상대적인 어떤 좀 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 특히나 이제 낙폭이 과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이제 수급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유리기판 쪽은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. 당연히 뭐 HBM, SK 하이닉스 이쪽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 향후 또 이제 그 HBM만큼 상당히 중요한 기판 소재로서 또 이제 꿈의 소재라고 좀 불리는 만큼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한번 가져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물론 이제 지금 시장이 강한 상황은 아닙니다. 그래서 오후장까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종목군들은 꽤나 조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수급 집중이 되고 있는 곳에 좀 집중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뭐 유리기판 그리고 반도체 전염병 관련주들은 여전히 조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,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살펴봤습니다. 어제 흐름을 일단 코스피는 좀 전반적으로 이어갑니다. 그리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가도 이어서 좀 투톱 먼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는 약보합 수준 그리고 SK하이닉스는 4%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아침에 이제 소식 전해드린 것처럼 RTX 50에 이제 삼성전자 초도 물량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이 소식의 뉴스 무게감이 어느 정도인지 일단 궁금하고 SK하이닉스는 우리가 기다렸던 그 20만 원 항상 맞고 떨어졌던 그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. 오늘 지금 젠슨왕 CEO를 만난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고 보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SK하이닉스의 HBM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달됐다라고 합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을 때 SK하이닉스는 우리 이전에 이야기했던 30만 닉스 이 자리도 가능할지 이렇게 두 가지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우선은 30만 원까지는 아직은 조금 논하기엔 이르지
않나라고 보고 있고요. 우선은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는 충분히 좀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20만 원 선이 굉장히 좀 중요했던 부분들이었거든요.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저번 연도 한 7월 하반기 이후로 20만 원 선을 좀 돌파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어떠한 박스권 흐름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20만 원 위에서 지속적인 좀 안착이 나오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 이렇게 좀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들이 향후에 이제 상승 추세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자리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.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또 그 HBM3 그 16단을 이제 공개를 하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반응이 이제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사실 이제 최초로 또 공개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전 세계에서 HBM 쪽은 하이닉스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최근 들어서 HBM3E 관련해서 뭐 젠슨왕이 또 이제 격려의 말을 또 이제 보내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, 속단하기엔 이르지 않나라고 조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또 이제 하이닉스를 당장에 좀 쫓아가긴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우선은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같이 이제 HBM을 만들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제 사용하는 벽돌 자체가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하이닉스는 지금 5세대를 사용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이제 4세대입니다. 그래서 하이닉스 쪽이 훨씬 더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 여전히 좀 HBM에 대한 어떤 공급에 대한 확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결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. 앞서 말씀 주신 뭐 RTX 관련해서 초도 물량을 공급을 하겠다.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 이제 삼성이 지금 빨리 해야 되는 것은 범용이 아니고 AI용, 특히 AI 서버용 이제 HBM을 빠르게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사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전히 기술 쪽에서도 하이닉스가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그 실적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고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2019년 이후에 어떻게 보면 D램 경쟁에서 상당히 좀 밀렸던 부분들이거든요. 19년도 이후로는 지금 전 세계에서 D램 쪽에서 1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.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HBM 쪽으로 빨리 넘어가는 시점인데 이 부분에서 자꾸 걸리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지금 이제 D램 쪽에서 또 하이닉스가 강자로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블랙웰에 대한 모멘텀까지 받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치는 훨씬 더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특히나 이제 블랙웰에서 이제 HBM이 차지하는 원가가 60%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사실 매출 쪽은 삼성전자가 훨씬 더 클지 몰라도 수익성 부분에서는 하이닉스를 이기기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보면은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대형주들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많이 따라가고 있거든요. 특히나 이제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마이크론 등 기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영향도 받지만 결국에 이제 엔비디아의 동향이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견조하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제 하이닉스도 동반 상승이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여전히 좀 기대 가치는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뭐 20만 원대까지 상승이 좀 나왔지만 지금 가격도 사실 기대 실적에 비하면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지금부터 만약에 신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제 하락할 가능성을 두시고 항상 분할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우선은 지금 뭔가 30만 원을 논하기 전에 전고점 부근까지만 우선 1차 목표가로 잡으시고 만약에 진짜 25만 원을 크게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정말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 30만 원대까지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SK 하이닉스는 또 전고점 부근 넘어가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기로에 서 있는 건 또 24만 원, 25만 원대 선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이제 젠슨왕 CEO가 삼성 GDR7이 부착되어 있는 RTX 5090 기판 실물 사진이 잠시 유출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. 엔비디아 측에서요.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기조 연설하면서 젠슨왕 CEO가 마이크론만 셧아웃을 한 상황이라서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또 서운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.
합니다. 마이크론 주가가 시간 후에 거래에서 5% 이상 좀 상승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기준으로는 다시 한번 상승 전환하면서 강보합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. 자, CES 시작을 했으니까 다음 이벤트로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관련해서 제약 바이오주를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. 눌렸다가 이제 조금씩 회복하는 종목들 좀 많이 보이고 있고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. 실시간 경제 뉴스,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,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.